네,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저희는 봄이 되면 3월부터 학생들이랑 사회도서, 과학도서를 함께 읽어갑니다. 3월달 신학기를 맞이해서 2023년에 무슨 프로젝트를 할까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조금 더 학교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올해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매주 한 권 책 읽기. 주차별로 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들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한 권씩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3월 달부터는 비문학 분기, 저희는 봄철이기 때문에 사회도서, 과학도서를 읽는 걸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산으로 둘러 뛰어다니기 되게 좋은 시기잖아요. 자연과학의 자연스러운 경험이 싹트기도 하고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규칙에 대해 배우는 사회 과정을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회와 과학 같은 주제가 실제 생활의 사이클과 굉장히 잘 연결될 수 있는 분기, 이게 바로 우리의 봄이자 2분기고 사회과학 탐구분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추천도서부터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 내 마음을 보여줄까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표현, 우리 생각들을 어떻게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배우는 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한 친구들, 아직은 자기가 원하고 생각하는 게 뭔지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런 상황들을 같이 접해보는 건데요. 공주 옷을 입고 싶은데 하면서 막 애기가 물어요. 공주 옷 입고 싶단 말이야. 노란 운동복 싫어.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이 와르르, 모래성처럼 와르르. 그러면 누구누구야? 너가 아마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던 거 아닐까? 아직은 좀 어려운 표현보다는 내 마음에 있는 느낌을 끄집어낼 수 있을 만한 표현들을 배우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의사소통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뜻을 주고받는 대화이자 커뮤니케이션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회라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자신의 마음속 말을 끄집어 남에게 이야기하기, 바로 이것이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기초라는 걸 1학년 친구들이랑 재밌게 배우는 책입니다. 자, 2학년은 이 책이에요. 아델은 이상해. 아델은 주인공 이름이거든요. 주인공 아델은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색다른 행동들을 해요.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보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 아이들은 어느새 그거 나쁘고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자신과 다르게 생겼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기꺼이 수용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이 굉장히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막 어디 올라가서 춤도 추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요. 즉 좀 다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친구가 정말 이상하거나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생각해 보도록 말랑말랑한 자극을 던져주는 일입니다. 약간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다름 자체를 이해하는, 다른 것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지시적인 교훈으로 가르치기보다는 하나의 이야기 속에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책을 읽을 때도 그런 질문들을 함께 포함하면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짠! 3학년입니다. 3학년은 냉장고가 멈춘 날. 일단은 컨셉이 재밌어요. 난리가 나겠죠. 일단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이 다 상할 테고요. 냉장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일까요? 예,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냉장고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 그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지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사실 생각해보면 냉장고는 그 전통적인 지혜를 현대 문명의 기술로 다시 구현해낸 것이잖아요. 이 냉장고만 대단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냉장고와 같은 기술이 없던 시기에 우리 조상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물건을 차갑게 보관했을까,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발효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발효라는 말 자체가 어렵죠. 근데 누구누구야? 발효가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서 발효란 말이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그 설명도 때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의 언어로 말하기가 힘드니까. 이 책이 바로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발효란 뭔지, 곰팡이는 언제 생기는지, 곰팡이는 꼭 나쁜 것인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지만 조금 어려운 과학적 표현으로 설명해야 되는 말들을 일상어들로 쉽게 전달하고 있어서 3학년 학생들도 과학 주제 다루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냉장고가 사라진다면이라는 가정 속에서 거꾸로 냉장고 안에 담겨있는 과학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밌는 책입니다. 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초등학교 4학년들 그레타 툰베리의 이야기인데요. 부제가 이래요. 지구를 구하는 10대 환경운동가, 그러니까 청소년인 거예요.
톰베리가 이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10살 정도? 굉장히 어렸을 때였는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레타는 2018년 8월 20일에 처음으로 등교 파업을 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멀쩡하게 학교만 다녀서는 안 된다. 이걸 멈춰 세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고민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 어린 소녀가 학교를 파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행동이 나와 나이 또래가 비슷한 친구가 이런 일들을 했다는 사실 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아주 경험적이고 가까이 와닿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요. 톰베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일종의 상식이자 배경 지식처럼 다들 아시죠? 짠! 내 휴대폰 속의 슈퍼 스파이. 자, 이거는 책 제목이 다 했어요. 휴대폰 나왔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면은 얼마나 휴대폰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 책은 그 휴대폰이 굉장히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려는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훈련을 시켜주는 책인데요. 자, 이 책에서 예를 들면 CCTV에 관해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CCTV의 유용성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론자들, 쓸모가 많은 기술일수록 부작용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나서 CCTV가 잘못 이용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하게 될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줌으로써 이러면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통해 우리는 어떤 특정한 기술이 항상 긍정적인 면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즉, 양면성 혹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한 생각을 학생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주는 비판적 사고의 훈련을 시작시켜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짠! 파인만, 과학을 웃겨주세요. 우리 리처드 파인만 너무 유명하죠?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과학에 큰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한 번쯤 알아봤으면 하는. 왜요? 과학에 대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오해를 바꿔놔 줄 수 있는 아주 재미난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인만 교수님은 평소에도 과학 공부를 지식을 암기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누차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과학에 대한 오해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재미난 에피소드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새를 관찰했단다. 그런데 새들은 방금 땅에 내려앉을 때나 그냥 쉬면서 돌아다닐 때 상관없이 아무 때고 깃털을 쪼아댔어.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어. 왜 깃털을 쪼아요? 그제 아버지는 웃으면서 말씀하셨단다. 가려워서 그러는 거란다. 자, 이렇게 새를 자세히 관찰하는 과정을 아버지와 함께 경험하면서 과학이 무엇인지 직접 몸으로 겪은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인만의 경험과는 달리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딸딸딸 외우고 그걸 시험 문제 푸는데 적용만 하고 있었던 친구들을 보면서 그렇게 무언가의 이름만 외우는 것과 그것을 정말로 아는 것은 다른 것, 그 차이를 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정말 진짜로 안다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바로 과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에 대한 흥미가 크지 않은 친구들도 파인만 같은 재미있는 유명한 과학자의 일화를 통해서 과학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되게 실용적으로 느껴지죠? 쇼핑의 미래는 누가 디자인할 건가? 쇼핑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어른들은 백화점을 먼저 떠올리지 않으실까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백화점 갈 일이 없죠. 대부분 다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하니까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 가까이 와 있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쇼핑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마케팅, 소비 활동, 경제 사회 활동,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어쩌면은 쇼핑이라고 하는 주제만을 다루기 위한 책은 아니고요. 쇼핑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포착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봤어요. 최근 유행어 중에 플렉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잘 정리된 말로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책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로서 타인들에게 나를 과시하다, 보여주다. 그 예시로 대표적인 게 언박싱. 언박싱 하면서 막 카메라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다 이게 뭐예요? 플렉스. 자신을 과시하려는 심리적인 경향에서 나온 활동이다. 이렇게 단어들로 명료하게 이런 상황들을 정리해주는 부분들 참 많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 소비 활동과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갈 법한 수많은 순간들을 포착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재미있는 질문들을 던져주는 책입니다.
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함께 읽게 될 10대와 통하는 심리학 이야기. 자, 심리학이라는 주제, 어른들이 보기에도 다소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다만 10대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감정의 큰 변화를 겪기도 하고 사춘기 과정을 지내며 우울감, 분노, 충동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갖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책들은 자기 상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책에는 나중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중요한 개념들을 소개하는 부분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자아 정체감. 그런데 이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자아 효능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둘은 같은 단어일까요? 자아 정체감과 자아 효능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무슨 말 속에? 바로 자존감이 높다는 말 속에는 자아 정체감이란 대인관계의 역할, 목표, 가치, 신념 등에서 자기다움을 잘 자각하고 있고 자기 통합적인 태도와 일관성을 유지해가는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입니다. 어머님도 이제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것을 알고 있으리라 전제하기보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접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현실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은 난 원하는 일을 해낼 능력이 있고 그 과정들을 잘 극복해 가리라는 믿음을 말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존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분류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실용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나중에서는 학교 시험 문제 풀 때 국어 영역에서 심리학 지문 나오면은 긴장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짜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같이 살펴볼 책은 전쟁하는 인간, 풀빛미디어에서 나온 책인데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충분히 소화한다기보다는 조금 도전받을 정도로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들도 있기는 한데요. 이 전쟁이라는 주제를 청소년들이 다룰 만하게 쉽게 풀어 쓰려고 한 시도조차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는 다소 생소한 느낌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짚고 넘어가야 될 전쟁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좋은 책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전쟁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혹은 여러 가지 테러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는 폭력과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전쟁을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책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핵무기는 확산이 아니라 보급이라고 부른 어떠한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었대요. 오히려 이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보급해서 전쟁을 막자는 뜻에서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궤변이다 이야기하면서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그 핵무기가 두려워서 서로를 공격할 수 없게 된다면 그 또한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처럼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나 실제로 나름의 이치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견해들도 견주어 봄으로써 지적으로 흥미로운 자극들, 핵무기가 평화를 보장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구나 와 같은 관점들을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3월 첫 주차 비문학 분기 이제 한 주 한 주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책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 놓으시고 다음 주 책 소개될 때 알림 받아보시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한 주 한 권씩 꼭 읽을 만한 책들을 추천해 주시는데 이런 정보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